믿고 맡겨달라. 완벽하게 고쳐줄게. 우리가 남도 아닌데. 고장난 자전거나 TV 얘기가 아니다. 현존 최강의 화력을 갖춘 현대전의 꽃 항공모함을 두고 나온 말이다. 대체 얼마나 배짱이 두둑하길래 이렇게 화끈한 제안을 하는 것일까? 놀랍게도 손을 내민 쪽은 현재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 한낱 재활용센터 주인으로 내몰린 상대방은 한때 미국과 자웅을 겨루던 러시아다. 중국이 달려든 먹잇감은 러시아의 항모 아드미랄 쿠즈네초프다. 구소련 붕괴 직전인 1991년 취역해 28년이 지난 노후함정이지만 러시아 유일의 항모라는 상징성 때문에 애물단지로 남았다. 2016년 시리아 군사작전에 투입돼 이슬람국가 격퇴에 앞장서며 헌재를 과시하는가 싶더니 갑판이 짧아 함재기가 착륙 도중 바다에 빠지거나 고장이 잦아 링거 맞은 환자처럼 아예 yen선을 옆에 달고 다니면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미국이 11척의 항모로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다. 더구나 재래식 디젤 엔진이어서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비해 성능도 한참 떨어진다. 반면 중국에게 쿠즈네초프는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다. 지난 23일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 관함식에서 위용을 뽐낸 항모 랴오닝은 1998년 경제난으로 건조가 중단된 쿠즈네초프 이번 함인 바랴그함을 들여와 개조를 거쳐 2012년 배치한 일종의 리모델링 제품이다. 중국이 최초의 항모라며 떠들썩하게 선전하고 있지만 막상 족보를 따지면 잔뜩 주눅이 드는 것도 그 때문이다. 쿠즈네초프는 해양 굴기에 박차를 가하며 군사대국을 꿈꾸는 중국 대군력의 교보민 셈이다. 그런데 중국이 이처럼 고맙고도 찜찜하던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날 기회가 넝쿨찍 굴러들어왔다. 지난해 10월 러시아 북부 수리공장에서 항모를 띄우던 도중 부유토크가 침몰해 대형 크레인이 추락하면서 이 항모 갑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설상가상으로 항모를 감당할 만한 다른 도크는 멀리 떨어진 흑해에 있고 러시아 기술력으로 항모의 전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어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2025년까지 운영하려던 쿠즈네초프가 갑자기 파손되면서 당장 추가 함정을 건조할 수도 없는 처지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구의 제재에 막혀 자금도 충분치 않다. 이에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쿠즈네초프를 퇴역시키지 않을 방법은 우리밖에 없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전문가를 보내 수리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항모가 정박할 부유도크가 없어진 터라 중국으로 갖고 와서 고치면 된다는 논리다. 특히 이달 관함식을 계기로 중국의 해군력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이처럼 노골적인 제안은 더 두드러졌다. 최초의 국산 개발 항모인 산둥이 막바지 작업 중인데다 이보다 큰 세 번째 항모는 원자력 추진 방식으로 건조할 계획이어서 얼마든지 쿠즈네초프를 원상복구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돈도 없고 시설도 없는 러시아는 항모 한 척도 없는 빈털터리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남을 것이냐며 쓸데없이 제3의 길을 찾지 말고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 항모 쿠즈네초프가 2010년 무르만스크의 정비공장에서 도크에 실려 수리를 받고 있다. 타스통신 연합뉴스. 물론 러시아가 중국의 제안을 수용할 리는 만무하다. 핵심 군사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물론 중국으로 항모가 끌려가는 전대미문의 수모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국이 못 먹는 감을 괜히 찔러보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를 보챌수록 남는 장사다. 우선 전략무기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항모를 고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자체가 양국의 신뢰관계를 보여준다. 가령 한국과 일본이 모두 도입한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의 경우 일본은 국내에서 기체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장정비를 할 수 있지만 한국은 큰 고장이 나면 일본이나 미국에 맡겨야 한다.
미국이 일본에만 정비 권한을 준 탓이다. 최근 일본의 F-35 추락 사고에도 불구하고 미일 관계는 갈수록 공고해지는 반면 한미 관계는 파열음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같은 군사적 신뢰와 무관치 않다. 중국이 산둥반도에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미사일을 배치해 미국에 맞선 요격망을 갖추며 러시아와의 위를 과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해양 봉쇄 정책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맞서 포위망을 뚫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비핵화가 지지부진해 애를 먹이는 북한을 제외하면 러시아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사실상 유일하게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우방이다. 지난해 9월 중국과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서 한랭전 이후 최대 규모인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올해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 해를 둘러싼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사공조의 범위를 바다로 넓혔다. 미국이 호주, 일본과의 훈련 빈도를 높이며 옥죄자 중러 양국은 이달 말 연합 해상훈련으로 맞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더구나 비동맹 진영의 리더를 자처하며 미국을 향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던 인도가 오락가락하면서 중국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5에서 27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 포럼에 끝내 불참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나라와 시진핑 주석과 회동하는 성의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인도에 이어 일본마저 항모 경쟁에 뛰어들면서 중국도 한 걸음 달아나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러시아 쿠즈네초프 이원함을 들여와 개조한 것이다. 연합뉴스. 이 밖에도 쿠즈네초프를 들먹일수록 대내외적으로 중국의 기술력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생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내건 시주석의 강군몽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중국의 항모는 미국과 달리 스키 점프대처럼 갑판 끝이 올라가 있다. 전투기를 띄우는 전자식 사출기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출력 계통 모두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전투기 출격은 미 항모의 30% 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올해 관함식에 자체 개발 산둥호를 끝내 선보이지 못하고 선체 내부 영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항모 제작사인 중국 선박중공업 그룹의 순보 사장이 지난해 항모 관련 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경질되면서 세 번째 항모는 언제 추진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한껏 높아진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항모 랴오닝, 산둥의 초기 버전인 쿠즈네초프를 깎아내리며 중국이 언제든 고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묘안인 셈이다. 군 첫 경항공모함 내년 본격화. 가성비 논란 여전. 우리 군의 첫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해양분쟁 해역에 신속히 전개해 해상기동부대 역할을 하겠다는 게 경항공모함 도입 근거인데요.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며 제시한 3만 톤급 규모의 경항공모함 도입 근거입니다. 한반도 인근 해역과 먼바다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탑재해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서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또 해외 재해 재난 발생 시 제외 국민을 보호하고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목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목적 역할을 강조했지만 항공모함은 크기에 관계없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 포럼 사무국장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목적은 함재기를 탑재해 장거리 원정 작전을 위해서인데요.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항모전단용 구축함과 잠수함 등 지원함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위협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항모전단에 맞서 중국이 항공모함을 지속적으로 건조하는 것도 같은 배경입니다. 하지만 작전 반경이 짧은 한반도 해역에서 경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또 경항공모함에 F-35B와 같은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싣겠다고 밝혔습니다. 먼바다에서의 작전을 고려한 방안인데 공중급유기를 도입해 작전 반경이 넓어진 상황에서 함정이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건 중복 투자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주 국방 강화 차원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경항공모함 한 척으로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최근 30년 혹은 50년 이후 미래를 대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건조 비용만 약 2조 원의 추가 지원 장비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소요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해군 항공모함 핵잠수함 시대 열린다. 우리 군이 3만 톤급 항공모함 도입 사업을 공식화했다. 20여 대의 수직이 착륙 전투기 등을 탑재해 2033년 작전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처음 공개했다. 이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체계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전력은 말 그대로 대양 해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무기 체계다. 특히 주변국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을 통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발맞춰 바다 위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공모함의 총획득 비용은 3조 1천억 원, 연간 운영 유지 비용은 2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순수 함정 외에도 공격 헬기 24대 이상, 기동 헬기 12대 이상, 수직이 착륙 전투기 16대 이상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사실상 상륙함 겸 항공모함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정이다.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외형이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존하는 전투기 기종 중 이 같은 경항모에 뜨고 내릴 수 있는 기종은 F-35B가 유일하다. 군 당국은 미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해병대용 F-35B 스텔스 전투기 20여 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항모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대 전 의원은 경항공모함과 F-35B 도입에 앞서 반드시 따져야 할 문제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합리성이 있느냐라면서 집 앞 100m 떨어진 편의점 가면서 콜택시를 불러서 가지 않듯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을 염두에 두고 경항모를 도입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군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6만 7천 톤의 산등함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활주 길이를 300m 이상 구현해 통상 이착륙 전투기를 운영 가능케 했다면서 항공모함이 가진 전쟁 억제 기능과 분쟁 해역에 대한 제공권 확보 등의 전술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중형 항모급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2040년까지 6척의 항모를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은 기존 대형 함정 2척을 경항모로 개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 포럼 전문연구위원은 3만 톤급의 20대 함재기로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가 없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감안하면 공군 전투기 보강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의 비대칭 전력 확보가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상 문제도 지적된다. 이번 경항모 사업은 얼마 전까지 다목적 대형 수송함 IAI 사업이었지만 돌연 경항모 사업으로 탈바꿈했다. 군 전력 소요를 결정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재검토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함재기인 F-35B 도입도 절차를 건너뛰고 진행되는 모양새다. 노후 전투기 대체를 고려해 기존 F-35E 40대에 더해 20대를 더 도입하기로 한 공군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도 어색해졌다. 해군이 전투기를 운영할 능력이 없어 공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들도 많다.
2019년 9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린 3,000톤급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같은 난관에도 중국은 075급보다 큰 076급 강습 상륙함을 만들 계획이다. 미 해군 와소프급처럼 헬기와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 경항모 기능까지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직 이착륙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중국이 단기간 내 개발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 만든 야쿠-38 수직 이착륙 전투기는 실전에서 운용하기에는 성능이 부족하고 고장이 잦아 운용기간이 길지 못했다. 하지만 야쿠-38이 항공모함에 접근하는 해상 초계기를 쫓아내거나 적 해안에 근접해 지상 공격을 하는 등의 임무에서는 효용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중국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채택했을 가능성은 있다. 미 해병대도 해리어 수직이 착륙 전투기와 AH-1Z 공격 헬기를 지상 공격에 활용한다. 공격 헬기의 수직이 착륙기까지 더해지면 중국 해병대의 공격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해군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함이 헬기와 F-35B 등을 탑재한 채 항해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중국이 미 해군과 해병대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전력 증강에 나서자 미국은 첨단 기술로 맞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것이 유령함대다. 중국은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대함탄도미사일 등을 확보해 장거리 타격 능력을 키웠다. 미 해군 최강 무기인 핵추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도 중국 연안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에 미국은 무인함정과 주멀특급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유령함대를 앞세우고 기존의 핵항모 전단은 후방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유령함대의 핵심은 무인기술이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등기술연구원이 만들어 시험 중인 시헌터 무인함은 2018년 샌디에이고를 출항해 장거리 시험 항해를 실시했다. 시헌터보다 규모가 큰 시헌터-2는 동향 탐지 체계를 탑재해 대잠전 능력을 시험할 예정이다. 연안에서의 기류제거나 대잠전을 맡을 소형 무인함,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지휘 통신과 전자전을 담당할 중형 무인함, 미사일 수직 발사대로 해상 타격을 할 대형 무인함 개발도 계획되어 있다. 2030년대에 20척이 운용될 차세대 유도미사일 구축함은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다. 주멀특급 구축함까지 더해지면 미 해군 함정의 전투 능력은 훨씬 강화된다. 미 해군은 유령함대와 핵항모 전단 등을 분산 배치하되 유사시 신속하게 집결하는 유연한 구조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분산된 치명성이다. 미 해병대도 대대적인 혁신을 진행 중이다. 괌과 오키나와에 집중된 병력을 호주 등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전차 부대를 없애고 보병과 포병을 감축했다. 대신 다연장 로켓 전력을 3배, 무인기는 2배로 늘리고 대함미사일을 도입한다. 빠른 속도로 움직일 신형 경상륙함도 확보한다. 이 같은 혁신 작업이 완성되면 미 해병대는 남중국 해의 섬에 첨단 무기로 무장한 50에서 100명 규모의 부대를 파견해 중국군과 싸우게 된다. 미 해군 유령함대와 연합해 중국 해군을 공격한 뒤 72시간 이내에 다른 섬으로 신속하게 이동한다. 남중국 해와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측은 해군과 해병대 전력을 재정비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양국 간의 실제 교전이 발생하면 해상에서의 싸움이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략을 모방하는 중국과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미국 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